만추 66년 조우 67년 경제만이도 되겠어. 참 가만히 앉아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참 당신도 늙고 나도 늙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 떠나면서 나는 울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날더러 왜 안 우느냐고. 그런데 울면 그 망자가 걸음을 못 걷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억지로 지금 안 울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이따가 밤 12시에 이제 불 끄고 시컨 이부자리 덮고서는 시컨 울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 둘이 희노애락도 많았지만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신승훈 씨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면 정말 이제는 선녀같이 공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배에 계신 부인들 이렇게 아주 잘하세요. 네? 잘하고 그러면 기쁨이 와요. 홍 기자, 오늘 고인에 대해서 연결실에 발인이 있었죠? 예. 네, 맞습니다. 10시 이제 연결식 시작해서 11시에 그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제 발인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화장이 되었고, 네. 그리고 12시에 그 선영이 있는 경북 영천으로 이제 옮겨졌는데요. 이 유해는 그 경북 영천에 있는 성일가, 본인이 2008년에 손수 지은 집이에요. 전통 한옥식으로. 네. 그 성일가에 유해가 안치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일 오전 11시에 추도식이 있는데, 사실 이 신성일 씨가 대구에 머물면서 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DIMF의 그 2대 이사장도 했고 2013년부터는 명예위원장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DIMF 주최로 주도를 해가지고 내일 추도사, 뭐 추도시, 그리고 추도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도식을 열겠다고 그 DIMF 측이 내일까지 네,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 엄명란 씨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셨는데 웃음도 나오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렇게 표정이 담담하면서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는 게 엄앵란 씨의 내공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봤어요. 네. 신성일 영화 배우는 아주 우리한테 좀 시사점이 많죠. 첫째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네. 영화 하면서 원하는 대로 또 다 하는. 또 하나는 자존감이 높았어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르거든요. 자존심은 남의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 신성일 씨는 부산영화제 가서도 150만 원짜리 청바지 입고 이번에도 지난달에 그 걸을 정도로 레드카펫에 걸 정도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데 엄앵란 씨가 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하고 순탄한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54년인가 살았는데 10년간만 같이 살고 남편이 집에 나갔어요. 그 사실상 졸혼 상태였거든요. 호적상만 부부고 따로 살았는데 그 남편을 향해서 다음 세상에 가서는 순두부같이 부드러운 여자 만나라. 그리고 사람의 삶은 연기, 그 바람 속에 날리는 연기와 같은데 우리 어디 가서 또 연기로 또 만나자. 네. 또 저렇게 또 집에 가서 12시에 불 끄고
이불 덮고 시컷 울려고 그때 한다. 울 거다. 저런 말하는 게 저는 엄영란 씨가 구도자 같기도 하고 저 보살님 같기도 하고 예.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50여 년간 살았던 남편에 대한 전우애 같기도 하고 상당히 저는 이번에 신성일 씨도 참 멋진 인생을 살다 갔지만 더 멋진 분이 저는 엄영란 씨 저런 말하기가 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서전에도 옛날 뭐 바람핀 얘기를 많이 써가지고 그 인터넷 댓글 보면은 추모의 글에도 비난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엄영란 씨가 네. 남편인 신성일 씨를 저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예. 엄앵란 씨가 그 남편을 그냥 뭐 내 남편이 아니라 그 배우 신성일, 대한민국 영화계의 어떤 별로서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요. 끝까지 화려하게 멋있게 살다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뭐 내가 병원비를 뭐 구하려고 손수 신성일 씨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린다거나 누구한테 뭐 이렇게 꿇어다니는 이거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엄앵란 씨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본인도 이미 유방암 수술에 고관절 수술도 했고 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남편의 이 항암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그 내 동분 서주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 어떤 영화적 동지의 측면에서 굉장히 고이 멋있게 보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읽힙니다. 예. 유족 중에 아들이 손정임 씨 아들이 강석현 씨라고 한때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드라마 제작가, 연출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두 분 계시는데요. 차녀 강수아 씨께서 엄앵란 씨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 사실 자녀 중에 두 분이 연예계, 이 연예 제작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또 같은 계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강석현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유명 배우의 자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담이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출도 시도했었다. 뭐 음악한다고 책가방을 버린 적도 있다. 예. 한마디로 좀 많이 속썩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영화 배우를 이제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부모님이 너무 잘하니까 뭐 항상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왜 부모님보다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배우 생활 잘 하셨는데 어느 네. 순간 또 드라마 제작하면서 오히려 연출가, 제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직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부모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죠. 힘들었어요? 사실 어머님이나 아버님 한 사람만 스타여도 굉장히 네. 부담인데 두 사람 다 당대 최고 스타였던 분의 자녀잖아요. 그런 거죠. 아들이다 보니까 그 부담이 컸을 거고 사실 강석현 씨가 굉장히 그 꽃미남, 미모의 소유자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벽이라는 거, 어머니의 벽이라는 게 오히려 좌절시켰던 배우라는 거, 연예인이라는 거는 정말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성장과 발판이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싶고 그렇지만 늘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잘하고 드라마 속에서 잘한 그런 것 속에서 그래도 그 DNA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제작자로 변신해서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성일 씨는 제작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데 그래도 강석현 씨는 돌아온 일쯤에 드라마도 잘 됐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벽이 낮았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서는 더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당대 최고의 부부 커플이잖아요. 장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예. 영화 주연만 한 것만 해도 500여 편 저런 대스타를 부모로 뒀는데 2세들이 겪는 콤플렉스가 상대적으로 큰 거죠. 있겠죠. 우리나라 재벌 2세, 3세들이 콤플렉스 크거든요.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2세, 3세가 제대로 사회생활하는 분은 지금 없어요. 가만 그리고 보세요. 오늘 네, 이- 제대로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 콤플렉스는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성일, 엄앵란 씨 자녀들이 일남 이녀라죠.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온 게 평단한 인생보다는 훨씬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 이제 연결식의 사회를 본 독고영재 씨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아버지 독고성을 못 넘은 것 같은. 또 박준규 씨도 내 아버지 박노식의 명성은 못 넘은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늘 많은 그 이제 2세 배우들이 하거든요. 예. 그런 것에 있어서 그래도 강석현 씨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탈출구를 찾은 거죠. 제작자로서.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 감독의 인터뷰도 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또 재해고전이었어요. 1년 차에. 근데 그 형님이 지금 투병 중인데도 부산에 오셨어.
그때 오셔가지고 간호원이랑 같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가하고는 또 뭐 간호원한테 치료를 받고 뭐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미안한 게 그때 형님이 어려운 걸음을 해서 이 병이 갑자기 악화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미안함이 또 있습니다. 홍 기자님 그때 영화제 참석했을 때 간호사를 같이 갔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10월 4일 개막식 때 정말 청바지 차림에 노란 타이 네. 메고 회색 그 재킷을 입고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요즘 하는 미니 소나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막 관객석에 날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신세대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는 그렇게 간호사를 대동해서 그렇게 중간중간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팬들을 만났던 거고 지난해 본인 회고전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이장호 감독이 오니 요번에 이장호 또 감독 회고전에는 나도 가야 된다. 이게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엄앵란 여사도 본인 그 안에서 어려운 거 남편 아픈 걸 바깥으로 내색을 안 하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지인들이 물어봐도 아유 다 낫고 있어요. 폐암 다 낫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신성일 씨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배우 신성일로서 대중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